자, 12번은 여러분 생각에 결정적인 오답이, 정답 말고 결정적인 오답이 뭘 것 같아요? 단어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오답이 뭘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가 결정적인 오답일까? 여러분이 얘네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오답 만드는 거. 지금 이 기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파트 2 지문인데 첫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우리가 파트 2의 첫 번째 주제 문제는 보통 제목하고 첫 번째 단락을 같이 읽고 나서 정답을 고르시는 거란 말이야. 자, 제가 첫 번째 단락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제목이 없어도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지문에. 지금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까요? 최근에 연구가 보고하기를. 연구가 알려줘, 보여줘, 발견했어, 보고해가 다 주제란 소리예요. 그럼 대절 뒤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irregular bed time 하고 들어가 있죠. 그렇지? 불규칙한 취침 시간이에요. 그리고 lack 뒤에 뭐가 왔어요? lack of nightly routine이야. 밤에 하는 그 항상 하는 그런 일상이 부족한 거예요. 알겠지? 그 말이 그 말이야. 밤에 항상 하는 거라는 거는 동일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그치?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거든. 그런 일상이 부족한 것이 자, 뭘 한대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건강한 뇌의 발달을 인터럽트 방해하죠. 그럼 선택지에 갔을 때 결정적인 오답은 A번이에요. A번을 정답으로 했어도 괜찮아. 그러면은 더 괜찮아.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더 기억이 잘 날 거니까. 그럼 이제 봐봐요. 이제는 탄식을 했지만 얘가 왜 결정적인 오답인가? 왜 그럴 것 같아? 여러분 맞고 틀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 100점 맞으면 뭐해?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야지. 아셨어요? 자, 1번 해석해볼까요? 여러분 해석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해석 안 하니까. 해석. 렉이 뭐가 부족하대? 나일리 루틴이 부족하다라는 거지.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고 루틴이 부족한 거지. 이제 루틴이 부족하다라고 돼 있지만 선택지를 봤을 때 내가 방금 전에 봤던 것과 유사한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내가 은근슬쩍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문제를 푼다니까. 그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잠이 부족하다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그치? 늦게 자는 게 문제라는 소리야. 지금 애들이 늦게 자는 게. 규칙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게.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면 잠은 충분하게 자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규칙적이지 않은 습관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번이 결정적인 오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 여기저기서 단어 조합하기. 지금 렉도 있죠? 그 다음에 뭔가 그 수면 관련된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봤던 아이들도 있지. 그러니까 A번 오답으로 하기, 그 정답으로 하기, 잘못 가서 정답으로 하기 가장 좋다고요. 그 다음에 B번도 해석 한번 해보세요. B번. 아이들에게 고정된 취침 시간을 가지라고 장려하는 것. 그럼 이 글을 누가 읽어야 될 것 같아? 아이들이 읽어야지. 이 글을 아이들이 읽나? 이 글은 누구에게 장려하는 거야? 부모들에게 장려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규칙적인 고정된 그 수면 시간을 취하도록 하세요. 라고 부모들에게 장려를 해야지. 그러니까 B번도 틀리죠. 네, 넘겨볼게요. 자, C번은 해석하시면. 왜, 그쵸, 루틴한 항상 하는 그런 규칙적인 슬립 스케줄이 수면 그 일정이 아이들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방금 왜 중요한지 읽었잖아요. 왜 중요하대요? 얘네들이 불규칙하면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C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자꾸 잔소리인데 자꾸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이제 리뷰를 하시잖아. 모든 어떤 독해 문제를 풀든지 간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몇 개 틀렸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지금 문제집을 풀었는데 7문제 중에 4개를 틀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왜 틀렸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럼 괜찮아. 근데 여러분은 자꾸 문제집을 푸는 그 목적 자체가 내가 이번 시험에 몇 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거든. 그러니까 몇 개 틀렸는지만 중요하고 몇 개 맞았는지만 중요하지 풀고 나서 다시 보지 않아요, 잘. 그 다음에 리뷰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 문제의 정답이 여기서 나와서 이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뭐는 알고 있냐면 정답은 기억이 나서 문제를 한 번 더 못 보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지 각 선택지들이 왜 오답인지를 공부하셔야지
그게 공부예요. 근데 얘는 왜 오답이었어? 라고 제가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똑같은 문제를 또 봐도 또 틀려. 항상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틀리게 돼 있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공부를 하실 때도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리뷰를 하셔야 돼. 이 선택지 왜 오답이고 오답이고 오답이고. 왜 정답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13번. 자, 질문 해석해볼까요? 연구원들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오답의 유형을 찾는 거니까 뭐 제가 계속 강조하진 않아도 이 질문이라는 거는 해석을 하고 나면 이 의도가 뭐지라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 연구원들이 발견한 게 주제예요. 알겠지? 주제. 그래서 보통은 제목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단락에서 문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 첫 번째 단락도 충분한 주제를 줘요. 자, 그럼 첫 번째 줄에 가면 벌써 어쩌고 저쩌고 소속은 중요하지 않아. 연구원들이 소속 다 빼면 동사 뭐죠? have discovered 나오죠. 이게 질문이네. 그럼 뒤에 있는 목적어를 찾아볼까요? 유망한 안티바이오틱에다 일단 줄 쳐놓으시고 이게 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항생제 같은 그런 약. 근데 against 뭐에 맞서는 약물에 저항력이 있는 이라는 건 이제 내성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약이 안 듣는 그런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맞서는 유망한 약품을 개발해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얘가 안티바이오틱이 만약에 약인지 몰랐어.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보세요. So far, 지금까지 no 바이러스 앤 박테리아하고 들어가 있지. 앞에 no가 있으니까 동사를 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떠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도 발견되지 않았대. new drug하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안티바이오틱을 어떤 단어로 바꿔서 받아주고 있어. drug으로 바꿔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약물에 싸울 수 있다고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약물은 모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다 죽일 수 있는 거지.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지로 가볼게요. 선택지마다 드럭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고 그래서 선택지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 내가 해석을 해야지라면 괜찮거든요. A번 해석해볼까요? 방금 뭘 발견했다 그랬죠? 약을 발견한 거지. 약을. 드럭을. A번은 토양에서부터 박테리아를 발견하지 않았지. 얼마나 좋아. 박테리아 읽었는데 박테리아 있지. 뉴 있는데 뉴도 있지. B번 해석하시면 새로운 있죠 또. 드럭 레지스턴트 뭐죠?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 이 내성이 있는 이것도 얼마나 좋아. 거기 두 번째 줄에 그대로 드럭 레지스턴트 박테리아하고 들어가 있지만 정답은 아니지. 얘는 박테리아를 발견했다는 소린데. 그쵸? C번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A번, B번은 먼저 버리고 갔어야 돼. 자, C번 약인데 어떤 약? 인간에게 안전한은 내 상상 속의 정답이어야지. 어디에 인간에게 안전한? 그치? 어디에 인간에게 안전한? 자, D번 해석하시면 어떠한 박테리아도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건 싸울 수 없는. 그치? 그러니까 다 굴복이 되는 그러한 약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D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답들의 조합이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여러분, 이 14번은 결정적인 오답이 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문제 푸시면서 정답도 고르지만 결정적인 오답도 좀 생각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뭐가 결정적인 오답 같을까? 내 문제 푸느라고 정신없어서 오답 생각 안 하셨지. 오답 생각하셔야 돼. 그 생각만 한번 바꿔도 내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오답을 낼까? 이런 형태로 오답 제일 좋아해요. 결정적인 오답 D번이에요. D번 정답한 사람 있겠지만. D번이 오답. D번이 오답. 나는 실강 수업할 때 엄청 많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자, 일단 14번 질문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이 파트 2에서 서브젝트는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 서브젝트 주제란 뜻도 있지만 파트 2는 실험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서브젝트는 실험 참가자들, 피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로타와 그의 팀이 카페인이 그들의 피험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테스트했습니까? 실험했습니까? 실험 과정을 물어보는 거였고 지금 지문이 실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뭘 하게 시켰습니까? 그들에게 뭘 하게 시켰습니까? 이걸 찾는 건데 첫 번째 줄은 읽을 필요 없잖아요. 피험자들의 조건인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줄에 가시면
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리서처들이 처음에 우선적으로 피험자들에게 다양한 사물들의 사진을 보여줬대요. 이게 이제 실험 과정 아니야? 테스트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뭐래요? 요청을 했어요. 뭐 하라고? 레이블 뭐죠? 여러분 그 라벨 하지, 라벨. 라벨이 레이블이고 얘는 명사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사의 성질이 있어서 투부정사가 된 거지. 분류하다예요. 분류하다. 분류하라고 요청을 했어. 뭐를? 보여준 다양한 사물들의 사진 중에 인도어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레이블, 분류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D번을 가보세요. 얼마나 오답을 하기 좋아? 거기에 있는 인도어랑 아웃도어 가져왔죠? 픽처도 있지? 그럼 여러분 D번 해석을 해보시라고. 해석해봐요. 그들에게 내부와 외부에서 사진을 찍게 하는 방법에 의해서 피험자들에게 사진을 찍게 했다는 소리예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봤던 단어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자꾸 해석하셔야 돼. 오늘 문제를 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선택지 좀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그러면? B번에.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그래요, 레이블. 레이블이 뭐였죠? 레이블의 동의어가 클래시파이어, 분류하다. 사진을 인도어인지 아웃도어 아이템인지 분류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B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오답은 아니더라도 A번도 보셔야 될 건 수예요. 영어에서는 수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항상 실험할 때는 뭐 모집한 피험자들 중에 요만큼은 뭐 저만큼은 다른 그룹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니까 정말 올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 자, 지금 A번에 피험자들 모두에게 여러분 플레이시보 효과라는 거 아세요? 플레이시보 뭐지? 그 가짜, 진짜 약 아니고 이제 가짜 약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약을 줬대요. 그러면 정말 굉장히 모두에게 줬는가는 벌써 틀리다라고 나와. 위에서 세 번째 줄만 가도 피험자들을 have라고 나눴죠. have the subject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반에게는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알약을 줬고 그 밑에 줄에 가시면 the other half하고 들어가죠. 벌써 수가. 나머지 반이 이 플레이시보 녹말만 들어있는 그 플레이시보 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들어가 있을 때도 놓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15번. 여러분 15번의 결정적인 오답은 뭘까? 우리는 지금 오답 유형의 문제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야. 그 유사한 오답 유형을 가진 문제들. 결정적인 오답이 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오답이 C번이에요. 자, C번을 해석을 해보세요. 일단 선택지. C번 해석 먼저. 중국 이민자들이 일본에서 식당을 차렸대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보세요. 질문 해석하시면. 어떻게 라면이 처음에 일본에 도입이 됐을까? 처음이라는 단어가 지문에 없더라도 라면이 일본에 접해졌어라는 일화가 처음에 나오시면 걔가 정답이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가시면 이제 뭐 일본 라면의 그 처음 시작, 탄생은 불분명하지만 뭐 이거 읽을 필요 없어 지금. 그 다음 문장 가보세요. 뭐 발음도 읽을 필요 없어. 그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1900년대에 하고 들어가죠. 1900년대에. 해석해봐요. 나만 해석하는 것 같아. 일본인 노동자들은 종종 뜨거운 누들과 찐만두를 사 먹었대요. 어디에서부터? 푸드스토리 그 포장마차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냥 길에서 음식 파는 곳. 제대로 된 식당 아니라 그냥 이제 길에서 음식 파는 자 그런 음식 파는 그런 곳에서 푸드스토리에서 사 먹었는데 누가 운영하는? 일본으로 이민 온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그 다음에 더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문장. 게다가 그 다음 문장은 일본 군인들이 중국에서부터 귀환했을 때지. 돌아왔을 때 2차 세계대전 후에 주어인 대의는 누굴 받겠어요? 일본 군인들을 받아주겠지. 일본 군인들. 자, 일본 군인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게 당연히 지문의 흐름상 뭐겠어요? 라면이겠지. 그리고 나서 뭐래요?
그들의 대부분 이 대명사는 항상 찾으셔야 돼. 그들은 또 누구야? 일본으로 귀환한 일본 군인. 중국에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돌아온 일본 군인. 일본 군인들이 뭘 차렸대?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차렸죠. 아셨어요?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차린 거는 중국인이 아니에요. 일본 군인들이지. 그래서 15번에 되게 그럴듯하지만 C번도 여기에 있는 단어, 저기에 있는 단어 조합한 오답의 선택지가 된다라는 거지. 해석 안 하면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도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해석하셔야 돼 고개를 막 끄덕거려. 문제를 여러분 배운 자리는 고개를 끄덕거려. 근데 문제를 풀고 났을 때 나도 모르게 계속 내 방식을 고수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깨셔야 돼. 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 그래서 다 해석을 말로 하시던지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거기 옆에 쓰는 거예요, 한글로. 아셨어요? 그래야지 내가 뭘 빼먹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 그럼 정답이 뭐예요? 결정적인 오답은 C번이야? 그럼 정답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온 1화가 뭐예요? 일본 노동자들이. 그럼 D번에 worker랑 laborer랑 동의어죠? 라면을 어디서 사 먹었대요?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판대 같은 데서 사 먹으니까 그게 벤더가 되는 거지. 정식 식당 아니고 길에서 음식 파는 그런 형태를 갖춘 곳. 그러니까 정답이 D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기분이 나쁠 것도 없고 화가 날 것도 없고 여러분 틀리라고 뽑아온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6번 질문을 해석을 해보시면 자, 왜 이 포스터는 화이트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네, 제가 파트 4에서 가져온 질문인 건 아시겠지? 이 파트 4 제일 처음에 나가는 문제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편지를 쓴 목적은 주제인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집 이렇게 그쪽 파트별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들이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을 푸실 때 파트 2랑 파트 4는 제일 첫 문제가 거의 다 주제 문제거든. 내가 문제를 푸는데 주제 문제를 자꾸 틀린다 그러면 주제 문제 맨 마지막에 푸셔야 돼. 주제를 잘못 잡고 문제를 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틀리게 돼 있어. 알겠지? 그래서 주제 문제에 약하다 그러신 분들은 밑에 있는 문제들 먼저 풀면서 아 대략 내용들이 이렇구나라는 감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푸세요. 자, 일단 얘는 그 질문의 근거를 드린 부분에 가서 보시면 왜 썼습니까? 라는 것과 제일 세트가 잘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뭐 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바라는 바가 드러나는 문장의 표현 중에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뭐 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대요? request information. 정보를 주겠대요? 받겠대요? 요청한다라는 거는 받고 싶다라는 소리지. 내가 우리 정보를 드릴게요가 아니잖아. 나는 정보를 좀 받고 싶은데 뭐에 대한? 너네 회사의 차터가 전세인데 몰라 상관없어. 버스 서비스에 관해서 나는 정보를 좀 요청하고 싶다라는 거는 너네 회사의 정보를 나한테 좀 주세요거든요. 자, 선택지 가보세요. 결정적인 오답이 뭘 것 같아요? 그대로 들어가 있는 C번이야. 그치? 자, C번 offer는 주겠다예요. 아셨어요? 이 파트 4의 편지의 목적에 들어가는 선택지의 1순위 오답 중에 하나야. 요청한다라는 거는 내가 받겠다라는 거지 제공하겠다라든지 제안하겠다라든지 주겠다라든지 이런 동사들은 다 지키셔야 돼. 이럴 때 여러분이 왜 오답을 헷갈릴 것 같아? 뒤에 있는 목적어가 방금 전에 지문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식의 단어 조합들에 속지 마시라고. 그럼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요청한다가 몇 번일 것 같아요? A번이겠지. A번의 firm이 뭐예요? 이게 컴퍼니예요. 아셨어요? 컴퍼니. 그래서 그녀의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 거죠.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 정보를 받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B번은 정보도 모르면서 우리의 서플라이어가 제공업체가 돼주세요는 그 다음에 정보를 검토하고 나서 벌어질 일인 거겠지. 지금 해주세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D번은 그녀에게 그의 회사에 합류하라고 우리 회사에 오세요라고 꼬시는 거야. 아니죠. 우리 회사 직원이 되세요라고 꼬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단지 정보가 필요할 뿐이에요.